안녕하세요. 낙타라마입니다. 이번 강의 영상은 2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중에서 과학기술 비문학 지문 분석 강의 영상입니다. 뭐죠? 이거 초정밀 저울과 관련된 지문이었죠. 이 지문은 뭐 굉장히 전형적인 과학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 잡고 정리를 하실 때 로직 트리로 뽑아가지고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데 좀 집중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쵸? 요거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물론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자면 순서대로 나열을 잘 해서, 그죠? 각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각 요소들에서, 각 키워드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해결이 되는 그런 굉장히 고전적인 과학 지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처음 받으시면 문단 먼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들어가 봅시다. 저울은 흔히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저울에 대한 개념으로, 그쵸? 핵심 문장 잡으면 되겠죠?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 초정밀 저울 이야기해 주겠다 이 말이죠.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압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케이. 앞으로 이제 초정밀 저울과 압전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 말이죠. abstract입니다. 넘어갑시다. 압전 효과는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에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압전 효과와 재료에 전압을 걸면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2차 압전 효과가 있다. 핵심 문장은 이걸로 잡으시면 되겠죠. 압전 효과를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전 효과의 개념을 잡아주고 있는 거고, 조금 더 나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고 싶다 하면 이제 1차, 2차 압전 효과 있다 정도만 관계하셔도 됩니다. 두 압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압전체라고 하며 수정이 주로 쓰인다. 별 내용 없죠? 이게 제가 사실 이게 공개 강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키워드를 좀 잡아드리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넘어갑시다. 세 번째 문단. 압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형으로 만든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번째 문단은 사례 문단입니다. 앞에서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압전체, 압전 효과 이야기하면서 압전체, 수정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정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문단에 아예 사례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례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핵심 문장을 잡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로직 트리, 프로세스 잡는 연습을 좀 하셔야겠죠. 순서대로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서 나열을 하느냐, 로직 트리를 만드느냐,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좋고, 바로 나옵니다. 보시면 앞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해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다. 이게 첫 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한다. 그렇게 하면 수정이 진동하는 거죠. A, B, C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수정이 진동하는 거에서 뭔가 특이점도 잡겠죠.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뭐다? 수정 진동자이다. 수정을 진동하게 만드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진동, 특정 주파수에 그렇죠. 같이 진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요걸 이제 수정 진동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고유 주파수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같은 재료의 압전체라도 압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수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활용이 되는지 그렇죠? 간단하게 A, B, C 여기까지 할 거면 D인데 아무튼 요 정도 만드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고 저 같으면 사실은 요 정도만 볼 거예요. A, B, C 정도만 볼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고유 주파수 정도만 잡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새로운 논리 블록이 뭐가 나올까?
지금 보시면 뭐가 나올지 대충 예측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앞전체로 사용되는 수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원리가 어떤지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 저울의 개념이 나왔죠.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저울로 사용하는지 요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그냥 밑에 깔리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요 내용은 그냥 밑에 깔리는 내용이고, 이 뒤에 나오는 요 내용이 사실 진짜 백의 내용이겠죠. 가봅시다.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당연한 말이죠. 뭔가가 달라붙으면 질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는 수동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되게 밸런스 패턴으로 깔끔하게 이건 나와버렸죠. 질량이 늘어나면 주파수가 떨어지니까 주파수가 떨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무게를 잴 수 있는 거죠.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므로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별 내용 없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인데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 사실 키워드를 여기도 잡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다 잡았네요. 어디 잡아도 상관없죠.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거고 요 내용이나 요 내용은 사실 당연한 내용이에요. 당연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나 과학 지문으로 나왔다는 압박을 받으면 잘 안 들어올 수 있는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단이 사실 제일 중요한 문단이 되겠죠.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죠. 밸런스 패턴으로 키워드 세팅하는 거. 질량은 증가하는데 주파수는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그죠?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될 게 바로 나옵니다. 로직 트리고요. A, B, C인데 그 중에서도 프로세스를 잡는 겁니다. 프로세스. 원판 모양으로 만들고 교대 전압 가해서 진동하도록 만드는데 그 진동을 고유 주파수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그리고 또 뭡니까? 요거요.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A가 증가할 때 B는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 OX로 묶어놓은 거. 중요합니다. 이런 패턴들도 주로 나오니까 잘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석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장면 구상 연습을 또 하실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여기 요 부분에서 질량이 붙었을 때 주파수가 떨어진다. 요거를 장면 구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게 장면 구상을 하는데도 과학 지문에서 몇 가지 패턴들이 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뭔가 동그라미를 갖다 놓고, 분자든 원자든 뭔가를 갖다 놓고, 다른 애들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기체 분자들이, 어때요? 달라붙는 순간, 덩치가 커지잖아요. 그쵸? 덩치가 커지니까 당연히 무게가 늘어나는 겁니다. 질량이 늘어나는 거고, 무게가 늘어나면 움직이는 게 쉽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어려워지겠죠. 몸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일반적으로는 움직이는 속도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늘었으니까 움직임도 줄어드는 겁니다. 주파수는 진동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장면 구상을 해볼 수가 있다. 아마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걸 좀 뽑아봐라 라고 하면 이 세 번째 문단에서 가장 많이 뽑을 수 있고 아마 이게 전부일 겁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네 번째 문단 해봅시다. 그래서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 특정 기체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특정 기체 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감지를 한다는 건 농도를 특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다 없다만 느끼는 겁니다. OX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면 질량 변화가 생겨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한다. 이거 위에서 했던 말 한 번 더 반복한 거죠.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앞에서 나왔던 걸 그냥 반복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애를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이죠. 넘어가 봅시다.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시점이 되면 일정 주파수 값에 도달한다.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떠올렸던 그 분자를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붙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면적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그 한계가 다 채워지면 더 붙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시점이 지났을 때 주파수 값도 일정 주파수 값에 도달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 나오죠?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나옵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당연한 말이죠. 농도가 크다는 말은 많이 달라붙을 수 있다는 말이죠. 많이 달라붙으면 질량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높아지니까 주파수도 더 떨어지는 겁니다.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를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데,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다. 당연한 말입니다. 넘어갑시다. 5번째 문단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측정하는 대상의 정확한 농도 측정이 당연한 거죠. 나는 얘만 재고 싶은데 얘 말고 다른 애가 막 들러붙어가지고 방해를 하면 정확한 농도를 측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재밌는 거는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4번째 문단 들어가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잘 봐요. 특정 농도를 감지하는 거랑 정확한 농도를 측정하는 건 다른 거예요. 감지하는 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거고 농도를 정확하게 특정을 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특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측정한다는 말이죠. 다른 이야기예요. 이 두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장난질을 친 거예요. 공부할 지점을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정도 체크를 잘해놔라.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단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단이 이게 감지나 측정이나 이게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였다면 그냥 4번째 문단으로 그냥 퉁쳐서 크게 가져왔을 거예요. 근데 4번째 문단을 여기서 끊고 굳이 끊고 5번째 문단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4번째 문단과 5번째 문단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논리 단위가 달라진 거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눈치가 있으면 좋아요. 공부하다 보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단은 논리의 단위이다. 그러니까 문단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는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중에서 또 비슷한 거 아니야? 똑같은 이야기 아니야? 하면서 4번째, 5번째 문단을 그냥 엮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두 개를 잘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아무튼 그래서 핵심 문장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이 때문에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뭐 해야 된다? 미리 측정해 놓은 데이터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할 수 있겠어요? 정확한 농도 측정이 가능해질 겁니다. 넘어가 봅시다. 그 후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며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뭐 이것도 앞서서도 뭐 민감도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제가 그냥 노파심에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실 왜냐하면 잘 봐요.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뭐가 돼요? 단위 농도당 주파수 변화량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이게 뭐예요? 단위 농도에 대한 주파수의 민감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민감하게 바뀌느냐. 아니 사실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에 막 밑줄 쳐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다? 4번째, 5번째 문단의 차이를 보고 5번째 문단에서 정말 정확하게 농도 측정을 하려면 미리 데이터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찰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해가지고 농도를 확인을 하는 거죠. 요 정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뭐 좀 정보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요 3번째 문단 요것만 잘 보셔도 거의 뭐 끝났다 볼 수 있고 4번째, 5번째 문단의 차이 요 정도를 잘 볼 수 있으면 얼추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탑도 한번 쌓아봅시다. 저울의 개념, abstract 올라가고요. 압정 효과의 개념도 올라갑니다. 사실 이거 두 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문제 나오더라도 뭐 한 문제 정도 나오겠죠. 두 개 합쳐가지고.
세 번째 문단,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 문단과 다섯 번째 문단을 같이 엮어서 보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한 3개 정도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잘 잡으면 글의 흐름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낼 수 있으면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얼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지문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자면 이 지문은 굉장히 전형적인 과학 지문이다. 로직트리 만들어가지고 프로세스 확인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순서대로 나열을 잘하고 각 부분에서 뭐 하는 거나 기능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밸런스 패턴으로, 그쵸? 하나의 퍼즐이 또 잘 나오고 있죠. 요거 잘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 지문에서 공부할 거는 다 뽑았다. 하나 더. 요 네 번째 문단과 다섯 번째 문단 같이 보는 거. 한 3가지 정도 되겠죠. 3가지 꼭지로 공부를 해주시면은 좋은 지문이다. 어려운 지문은 아니다. 근데,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한 지점 댓글 달아주시거나, 제 여기 카톡 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수업 문의나 뭐 이런 것들도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